안녕하세요. 뻘지정보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아주 재미있는 노트북 태블릿을 중국에서 공수해 왔는데요. 바로 추이 미니북 X 10.8입니다. 이게 굉장히 골 때려요. 추이 하면 예전에 안드로이드 윈도우 듀얼 부팅 태블릿으로 이제 한때 이름을 날렸고, 저도 예전에 벌써 2년 전인데 19만원짜리 노트북으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 추이 특징이 전 세대 제품 재고들을 잘 조합을 해요. 최신 출시 제품인데 CPU는 5년 전께 탑재되어 있고 뭐 그런 거죠. 일단 사양부터 말씀드리면 인텔 제미니 레이크 N5100 그리고 12GB 램이라는 굉장히 특이한 구성이고요. SSD는 500GB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고 그래도 와이파이는 이렇게 5GHz도 잡히고 다른 부분들은 꽤 괜찮습니다. 얘 화면도 10.8인치에 2560 x 1600 즉 QHD의 16대 10이기 때문에 해상도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넓어 보이고 터치도 이렇게 되고요. 디스플레이는 마음에 들어요. 참고로 노트북이 N 시리즈는 셀러론에 해당하는데 아주 저렴한 노트북에 들어가는 인텔 중에서 가장 낮은 성능의 CPU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성능이 그렇게까지 훌륭하진 않아요. 뭐 뉴스 탭에서 이렇게 뉴스를 여러 개 틀면 지금 CPU 점유율이 100%를 찍는 게 보이죠. 뭐 그래도 나름 뭐 로딩이나 이런 거는 또 은근히 나쁘지 않긴 합니다. 그래서 뭐 뉴스 보다가 딴 거 보고 다른 뉴스 보고 뭐 다른 뉴스 보고 이 정도로 그냥 탭을 한두 개 정도 열어놓고 계속 보는 정도는 뭐 CPU가 순간적으로 100%를 찍긴 하지만 사실 뭐 그렇게까지 나쁜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것도 한번 틀어보면, 자, 영상을 하나 틀어보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080p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CPU 점유율이 한 20%, 30% 나름 나쁘지 않게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다음으로 넘겨도 순간적으로 100%는 찍지만 로딩 속도나 이런 게 한 가지 단일 작업만 할 때는 엄청나게 나쁜 건 아닌데 조금 신경이 쓰이는 정도죠. 한번 4K도 볼까? 이렇게 4K로 돌리면 오, 돌아간다. 역시 인텔이 하드웨어 가족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 4K까지 내장 그래픽으로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영상 같은 거 보기에 딱 좋아요. 사운드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한계는 여전하기 때문에 뭐 여러 프로그램을 쓴다거나 뭔가를 설치하거나 하면 바로 100%를 찍어버리고, 윈도우 업데이트나 뭐 백신 같은 게 이제 백그라운드로 돌아가고 있으면 사용이 힘들 정도로 느려지기 때문에 요거는 좀 답답한 면이 꽤 있더라고요. 시네벤치 R20을 돌려봤을 때 멀티 점수가 555점이 나왔는데 이게 인텔 i5 12400 싱글이 650점입니다. 인텔 12세대의 1코어보다도 못한 성능인 거죠. 롤도 돌려봤는데 매우 낮은 옵션에서 30프레임으로 롤을 돌리기에도 성능이 많이 역부족이었어요. 참고로 CPU 성능이 낮은 이유는 저전력이라서 그래요. 보시면 6W 정도밖에 안 먹죠. TDP가 5W예요. 뭐 그런 걸 생각해보면 롤 30프레임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런데 성능 말고는 대체로 다 괜찮아요. 일단 디자인 전체적으로 심플하죠. 이쪽에 이 추이 로고가 조금 거슬리긴 한데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고, 왼쪽은 100W 3.5파이, 오른쪽엔 USB Type-C 포트 2개와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그 충전도 C타입으로 해요. 얘가 쓰는 전력이 낮다 보니까 그냥 핸드폰 충전기 15W짜리로도 이렇게 충전이 됩니다. 요건 괜찮죠? 후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뭐 무난하게 생겼죠. 무게도 950g 정도밖에 안 해가지고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무게는 아니에요. 참고로 여기 이렇게 홈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들어서는 들어지진 않아요. 360이라서 이 힌지가 좀 많이 뻑뻑합니다. 뭐 그래도 360이 되니까 나쁘지 않죠. 완전히 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래 공간이 조금 뜨는 게 아쉽긴 한데, 이렇게 텐트 모드도 되고요. 이런 자이로 센서가 또 있어서 자동으로 화면이 돌아가고,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화면을 접을 수도 있고요. 아니 그런데 이거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여기 펀치홀 전면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셨다시피 화면 위를 그대로 가리게 되고요. 지금 내 PC 아이콘 이런 게 다 가리죠. 그래도 핸드폰처럼 여기 카메라 위도 터치가 가능해서 그런 부분에선 문제가 없는데 은근히 신경 쓰이긴 해요.
실제로 가리는 영역 자체는 적은데 뭔가 웹서핑 하거나 화면을 쭉 내릴 때 이 살짝씩 안 보이니까 윈도우에서는 안 익숙해서 그런가 봐요. 다만 제가 16대 1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6대 9 영상을 볼 때는 이 기가 막히게 카메라 영역까지가 자릅니다. 이거 노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체 화면으로 볼 때는 또 그렇게 신경 쓰이진 않았고요. 화질 자체도 의외로 되게 좋아요. sRGB 100%에 DCI-P3 100%. 왜 이런 패널을 여기에 박았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색상 정확도도 최대값이 1.71, 평균이 1.0으로 제가 이거 최대값 2까지도 전문가용 모니터로 쳐준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예요. 밝기는 최대 340니트로 노트북 중에서는 무난한 편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태블릿에 들어가는 패널을 이제 쓱 해가지고 여기에 붙인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참고로 전용 펜도 있는데 이건 그냥 터치용 정도더라고요. 지터링이 너무 심해요. 제가 그림판에서 선을 그어볼게요. 이렇게 직선을 그어봐도 이런 식으로 약간 흐물흐물 부들부들 하죠. 이게 제 손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를 대고 얘를 이렇게 그어봐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부들부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지터링이에요. 이렇게 필압까지는 인식을 하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사실 대부분이 펜 있는 노트북들이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필기용으로는 노트북을 추천을 안 드립니다. 쾌감이나 이런 건 뭐 나쁘지 않고 이 트랙패드가 좀 작긴 하지만 이 정도면 뭐 사이즈를 생각했을 때 납득할 만한 수준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분해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그냥 눈에 보이는 나사만 풀면 되기 때문에 분해 난이도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자, 요렇게 합판을 뜯으면 요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이 5W짜리 CPU 단일이기 때문에 이 펠리스, 그러니까 펜 같은 게 없는 완전 무소음 노트북이라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 방열철인가? 이게 전자파 방지인가? 요 스티커 작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요 모습을 보려면 요거 한쪽까지 다 뜯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한번 다 뜯어 보겠습니다. SSD 뜯으려니까 여기 위에 테이프까지 뜯겨가지고 요거 지금 따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 중국 브랜드인데 속도는 SATA3 속도로 무난한 편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모두 분해를 완료했고요. 이게 조금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얘가 이제 온보드 램이거든요. 근데 12GB라면 얘가 그 두 개가 파트 넘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칩이란 건데 그럼 개당 6GB짜리라는 건데 6GB짜리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파트 넘버 검색을 해도 잘 안 나와가지고. 두 번째로 SSD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 밑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니, 이 SSD 발열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냉람이나 이런 데 조금 취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내놨겠죠. 그리고 위에는 이제 인텔 CPU가 보이는 거고요. 전체적인 방열 솔루션은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얇은 구리판이 CPU에 이제 열을 분산시켜 가지고 쿨링을 시키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 노란색으로 붙어 있는 거는 요거 쇼트 되지 말라고 붙여 놓는 거예요. 이쪽에 보면 퀄리파이드 해가지고 나름의 어떤 검수 작업까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조금 수상한 게 이렇게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둥글게 삭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쪽이 이제 노트북 쿨링 팬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커넥터 자리가 하나 보이죠? 여기에는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아마도 이 구성을 그대로 쓰면서 이제 CPU만 바꿔가지고 이제 다른 데도 똑같이 넣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런 식으로 버전명을 써둔 거 보면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이죠. 이제 버전을 바꿔가지고 다른 것도 넣고 또 바꿔가지고 다른 거 넣고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예산이 부족하거나 비용을 절감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배터리도 살펴보면 28W씩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용량이 좀 작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유튜브 연속 재생 시간이 2시간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5W짜리니까 좀 더 나올 법도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사양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i3 11세대 정도만 해도 정말 꽤 괜찮았을 것 같은데, 물론 가격 때문이겠지만 성능이 너무 안 좋아요. 얘 가격이 $599인데 요즘은 환율이 많이 올라서 거의 75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전 이걸 오실로스코프에 물려서 이제 화면 캡처하는 용으로 쓰려고 한 건데 괜찮아 보이죠? 터치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더라고요. 노트북 주제에 펀치홀이 있어서 재밌어서 한번 가져왔어요. 어때요? 신경이 좀 쓰이시나요? 참고로 텐트 형태로 쓰면 이렇게 펀치홀이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그럼 시간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신경은 좀 덜 쓰이지만 휴대성이나 패널 이런 걸 생각해보면 599불은 좀 괜찮은 가격으로 보여지는데 CPU 때문인지 비싼 느낌이 드는 그런 제품이네요. 자,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시 봅시다.